안녕하세요. 카준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르노 삼성의 더뉴 SM6 TC300입니다. 얼마 전에 인제 스피디움에서 더뉴 SM6 출시할 적에 TC260은 일반 도로에서 시승하는 걸 보여드렸었죠. 하지만 이 TC300 같은 경우는 서킷에 들어가서 살짝만 보여드렸었던 터라 얼른 또 TC300 모델을 시승을 하게 됐고요. 오늘은 또 트림이 프리미에르 트림이에요. 그래서 가장 상위 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 때문에 외관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잠깐 비그친 틈에 찍느라 차가 많이 더럽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좀 양해를 구할게요. 이번에 더뉴 SM6 같은 경우는 헤드램프랑 테일램프가 많이 달라졌죠. 무엇보다 이 정면에서 봤을 경우에 이건 뭐 TC260이라든지 TC300이라든지 모두 공통사항인데, 헤드램프도 달라졌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도 이렇게 좀 입체적인 패턴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도 이런 크롬 라인이 길게 수평으로 쭉 그어져 가지고 차가 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자세를 강조를 하죠. 그리고 이 방향지시등을 켜놔봤는데 방향지시등이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앞뒤 모두 이렇게 주르륵 켜집니다. 게다가 이게 짧으면은 되게 보기 싫거든요, 깔짝깔짝거리는 것처럼. 근데 얘는 길어가지고 괜찮은 편인데 아예 그냥 여기까지 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더뉴 SM6를 내놓으면서 르노 삼성에서 약간 좀 커다란 특징으로 하나 잡은 게, 저기 보시면은 LED 매트릭스 비전이라고 써있죠. 이게 18개의 LED 램프가 들어있는데, 맞은편에 차가 온다거나 아니면 보행자가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 램프가 상향등을 켜고 있다가도 램프를 전체를 꺼버리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몇 개를 타닥타닥 껐다가 켰다가 하면서 운전자의 시야는 최대한 확보하면서 반대편 상대방의 시야도 방해를 안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 르노 삼성에서 더뉴 SM6에 처음으로 이런 매스 브랜드에선 집어넣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지금 옵션 가격이 100만 원이 넘질 않아요. 94만 원 정도 해가지고 LED 램프는 18개밖에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야간에 쓰면 굉장히 쓸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천하는 옵션이고, 또 이 밑에 안개등도 지금 LED로 들어갔죠. 근데 약간 좀 푸른 빛이 돕니다. 르노 엠블렘도 태풍 마크도 3D로 바뀌었죠. 이제 많이 더럽네요. 그리고 또 여긴 프리미에르라서 이 밑에 이것도 써졌고, 또 옆에서 볼 때도 19인치 이 프리미에르 전용 휠이 들어갔고요. 앞뒤 타이어 사이즈는 지금 이제 공통이에요. 24540ZR19. 근데 타이어가 지금 이제 금호 타이어의 마제스티 솔루스인데, 이건 이따가 주행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는 지금 225마력 내는, 그래도 SM6에서는 고성능 모델인데 타이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 타이어가 많이 좀 정숙성, 그런 승차감에 신경을 쓴 타이어라서 다른 타이어를 바꾼다면 좀 더 차가 성능이 많이, 좀 더가 아니죠,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타이어만 바꿔도. 뒤도 보시면은 지금 방향지시등이 일단 이렇게 주르륵 켜지죠. 그래서 이것 역시 뒷차, 주변차에게 시인성이 좋게 내가 방향 차선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좌회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회전 한다든지 할 적에 눈에 잘 띄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크롬 라인도 지금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 역시 차가 좀 더 넓어 보이게 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TC260과는 다른 점은 밑에, 진짜는 아닌데 저렇게 머플러스러운 장식이, 가니쉬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거 가짜예요. 여기 보시면 밑에 두 가닥 뚫려 있죠. 이렇게 머플러는, 진짜 머플러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더뉴 SM6 TC300 프리미에르 같은 경우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프리미에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프리미에르 요소는 별로 많지 않아요. 뭐 이 컬러가 전용 컬러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더뉴 SM6의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드 형태 키 달라진 거 없죠. 잠금 해제, 잠금, 트렁크 열림, 그리고 이 라이트 쏴가지고 내 차 위치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거, 그 기능이에요. 후방 안개등은 없군요. 트렁크 열림 버튼은 마찬가지로 변화 없이 여기에 있습니다. 열어보면 공간이 중형 세단치고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옆에가 그래도 좀 깎이긴 했습니다. 이런데 손해보는 공간은 있고 별도의 어떤 편의 장치는 없고, 이쪽에 이건 고리입니다. 그냥 양옆에 고리가 있고요. 2개만 있네요, 고리가 독특하게. 그리고 위에 트렁크 천장 부분은 마감은 안 돼 있습니다. 밑에는 이런 수납 공간이 있고요.
타이어 펑처 키트하고 삼각대, 그리고 견인 고리, 스패너 이런 것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손잡이가 있어요. 이 트렁크 핸들 있는 거 좋죠. 닫히나 볼게요. 닫히는 것도 잘 닫힙니다. 네, 르노 삼성의 더 뉴 SM6 TC300의 인테리어인데요. 비가 이렇게 많이 와요 지금. 그리고 또 썬루프가 없는데 이 차가 비가 때리는 소리가 지금 엄청 심해가지고 오디오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그냥 지난번 TC260에서 인테리어는 보여드렸었던 터라 오늘은 뭐 프리미에르 트림이라서 약간 다른 정도? 이것도 근데 큰 차이가 안 나네요. 이런 나파 가죽 쓴 거는 동일하고요. 또 이런 도어 트림에도 지금 퀼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었지만 풀 디지털 방식이 들어갔고요. 멀티센스, 그러니까 르노 삼성이 말하는 드라이브 셀렉터인데 멀티센스라고 부르죠. 누르면은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뭐 이건 스포트, 이게 근데 반응 속도가 꽤 느립니다. 그리고 컴포트, 에코, 아유, 왜 이렇게 더 느리게 느껴지지? 아무튼 변하지 않는 건 여기 이제 기어 단수가 이제 PRMD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포트를 두면은 가운데로 단수를 띄워가지고 뭔가 좀 더 직관적이면 좋겠는데 그건 없습니다. 그냥 속도하고 레브 카운터하고 그렇게만 보여주고 빨간색을 배경에 넣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출력하고 토크가 보여지고 스포트 뜨는 거 차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거는 뭐 왼쪽 깜빡이 나오면 이 차에도 깜빡이가 깜빡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뭐 다른 정보들, 트립 컴퓨터라든지 공기압, 또 연비 이런 것들 보여주고요. 이건 오디오, 이거는 콤파스, 지도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전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를 뭘 띄울지, 출력 토크를 띄울지 끌지만 보여주네요. 컴포트에선 연비를 보여주고요. 네, 에코에서는 나뭇잎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보여주는 정보가 달라지고요. 왼쪽은 같습니다. TC300 같은 경우는 TC260 대비해서 달라진 추가된 옵션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액티브 댐핑인데, 댐핑을 이제 컴포트로 할지 레귤러로 할지 스포트로 할지, 그러니까 좀 단단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좀 평범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픽도 좀 달라지는데 색깔만 달라져요. 연두색, 하늘색, 요거는 노란색이군요. 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사운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VA 사운드가 납니다. 스포츠 모드로 두면. 그래서 되게 인위적이에요. 이거 엔진에서 나는 소리도 일부 있겠으나 완전히 그냥 안에서 만들어내는 사운드입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 크기도 정할 수 있어요. 이러면 뭐 그냥 아무튼, 그리고 라이팅 설정도 있어서 이건 앰비언트 라이트인데 변하는 데가 여기에요. 이 밑에 보이시죠? 녹색, 빨강색, 보라색, 하늘색,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들어옵니다. 요 밑에 요 그림대로인데 이렇게 보시면 보일 거예요. 여기랑 이런데, 그리고 이 컵홀더 주변에도 들어와요. 이거 컵홀더도 커졌어요. 이번 신형은. 전에는 작았었죠. 그래서 이런 커다란 텀블러도 마음껏 꽂을 수 있습니다. 좋아졌죠. 그리고 여기 무선 충전,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있어서 불 램프는 따로 없는데 여기에 화면에 보여주거든요. 그렇지만 재밌는 거는 저기 프리미에르 보이시죠? 이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것도 다르죠. 프리미에르는 이렇게 써 있고, 및 LE라든지 RE는 SM6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드라이브 모드를 지금 마이센스, 스포트는 빨강, 컴포트는 파랑, 에코는 연두색, 녹색으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공조장치 밖으로 뺐어요. 그래서 풍량, 그리고 온도 조절, 이거 이전에 SM6에서는 많이 혹평받았던 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직관적으로
온도도 0.5도씩 이 디스플레이로 보여주기도 하고 풍량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일단 커졌어요. 이 얘기를 안 드렸구나. 디스플레이 커졌습니다, 이전보다. 그러니까 XM3에서 봤었던 것만큼 많이 커졌죠. 제 손보다도 큰데, 그리고 이 부분이 참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시동 버튼이,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 돌기를 또 심어가지고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를 그렇다고 해서 100점을 줄 수는 없는 게 키보드 좌판, 일단 반응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요. 내비게이션에 들어갔을 때 특히나 한글 버튼이 없어요. 한영 전환이 없어요. 이걸 들어가서 이 위에서 알파벳 쿼티 한국어, 이걸 또 누르고 뒤로 돌아가고 해야 됩니다. 이걸 왜 개선을 안 했나 모르겠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젯 앱을 설정할 수도 있는 거고,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캡처도 그랬지만 시간으로 앞차와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그런 걸 시간으로 알려주죠. 그래서 이것도 시간 설정할 수 2초로 설정할 수가 있고, 아예 끄거나. 그리고 이건 차선 보조 장치, 차선 이탈, 이 핸들이 떨리는, 운전대의 진동을 전해주는데 이게 굉장히 좀 심하게 떨립니다. 그래서 뭐 아예 꺼버릴 수가 없어요. 운전 피로도는 뭐 사각지대 경고 장치,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차선 유지, 차로 유지 보조 장치라든지 아니면 ACC도 모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두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고요. 그리고 ISG 활성화 비활성화, 그리고 이건 차로 유지 보조 장치 활성화 비활성화. 예, 여기서 한 번에 끄고 켤 수가 있죠. 이거 헤드레스트가 모양새는 되게 좋죠. 근데 이게 엄청 단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컨대 제 머리로 보면 이게 거의 막 이렇게 좀 뭔가 누가 막 머리를 미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세요. 여긴 좀 연한 소재를 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그리고 기본적으로 SM6의 가죽이, 이건 지금 나파 가죽이라 괜찮은데 이 시트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시트가 되게 크죠. 그래서 몸이 편할 것 같은데 의외로 몸이 잘 붙질 않아요.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시트 메모리인데, 시트 메모리가 따로 없고 이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돼요. 여기 뭐 요추 받침이라든지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모두 되는데 시트 메모리 버튼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장을 누르면 지금 시트 위치가 메모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시트를 다른 위치로 옮겼다가도 이 불러오기를 누르면 좀 전 그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기능은 하나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불편하죠. 직관적이진 않고. 그리고 운전석 마사지, 이건 좋아요. 파워 모드, 소프트 모드, 요추 모드 뭐 이렇게 했는데, 특히 저는 요추 모드 했을 적에는 요추 쪽을 많이 눌러줘서 괜찮았습니다. 동승석 마사지도 똑같이 켤 수가 있고, 이오나이저 기능도 들어갔어요. 난반사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글러브 박스에 이런 융이 있는데 이걸로 닦으면 이 융이 좋은 것 같은데 되게 잘 닦입니다. 글러브 박스가 되게 커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가 엄청 와가지고 당분간은 장마 기간 동안에는 계속 이럴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더뉴 SM6 TC300 프리미에르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주행을 해볼게요.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보면, 지금 근데 빗소리가 오늘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정확한 말씀을, 근데 지금 차를 좀 꽤 타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엔진 깨어날 때 진동은 얘가 TC260보다 더 있습니다. 부드등 하는 정도. 그리고 뭐 운전대나 이런 시트 통해서 전해지는 진동도 얘가 260보다는 소폭 더 있어요. 아무래도 뭐 배기량은 걔는 1.3이고 1.8 500cc 차이밖에 나진 않지만, 그럼에도 더 고출력이기 때문에 얘가 225마력이고 TC260이 156마력인가 155마력인가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얘가 이제 프리미에르 가장 최고 트림이다 보니까 가격이 무려 3,400만 원을 훌쩍 넘죠. 3,450여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가격 얘기 먼저 해보자면 동급 뭐 소나타라든지 K5보다 비싸요. 한 300만 원 정도 비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는 납득하느냐, 거기에 뭐 등치세 이런 거 다 합치면 4천만 원 되더라고요. 더뉴 SM6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이전 페이스리프트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상품성 개선적인 부분에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고, 무엇보다 엔진 자체를 바꿨잖아요. 그리고 또 뭐 기본적인 서스펜션의 구조는 바꾸지 않았으나 거기에다가 최대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게 군데군데 느껴지는데, 일단은 뒤에다가 그 모듈러 밸브 시스템 넣고 또 부시, 고무 부시 큰 거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그 급격하게 승차감이 떨어지는 거를 조금 완만하게 이제 만들었다가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TC300 같은 경우는 또 차이점이, 얘는 이제 액티브 댐핑 컨트롤이 들어갔고요. 아까 보여드렸었던, 다시 보자면, 근데 이 드라이브 셀렉터 여기 있는 건 되게 불편해요. 닭발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것도 그렇고, 이 볼륨 조절도 여기서 이렇게 쭈르륵 할 수가 없고 여기서 올리는 거, 이거 아까 제가 깜빡한 얘기인데, 아무튼 액티브 댐핑 컨트롤이 들어가서 여기 마이센스에서 현재 모드 편집에 가보면 댐핑을 스포츠, 컴포트, 레귤러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드라이브 셀렉터에 따라서 스포츠로 두면 댐핑도 스포츠 값으로 바뀌고, 컴포트로 두면 댐핑이 컴포트로 바뀌고, 레귤러로 두려면 아예 그 마이센스에서 인디비주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걸 바꿔가면서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차 안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반대 주파수를 쏴가지고 소음을 없애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밑에 LE 트림에서도, 그 아래 트림에서도, RE 트림에서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더뉴 SM6 같은 경우는 디젤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흡차함재를 넣었대요. 이 도어 패널이라든지 엔진룸 격벽이라든지. 그래서 차가 내는 사운드 자체를,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운드도 그렇고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사운드 자체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방 카메라는 여전히 안 좋죠. 예, 화질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그리고 이게 이제 뒤에 차가 지나갈 텐데 이런 인위적인 사운드가 좀 너무 좀 뭐랄까, 좀 더 예쁘게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전 기본적으로 이 프로덕트 제품에 대해서는, 야, 정말 개발자분들이 많이들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고생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내내 들었습니다. 지난번 인제 가서 탔을 때도 그랬고, 오늘 300 타면서도 그랬고. 근데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TC300보단 TC260이 훨씬 추천하고 싶은 차예요. 여러모로 보나. 그리고 그 156마력짜리 그 엔진은 실용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정도면은 그 나가는 느낌이 터보레그가 살짝 있어요. 근데 결코 그게 그렇게 막 신경 쓰일 만큼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가볍게 나간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 아주 그냥 오늘 수중 테스트네. 차에는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겠네요. TC300은 지금 엔진이 내는 힘 자체가, 최대 토크가 이게 지금 33kg 포스미터거든요. 토크도 지금 260은 25 정도였었죠. 25kg 포스미터였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 높고 최고 출력도 높고, 그래서 시종일관 뭐, 근데 이게 걔보다 훨씬 잘 나가, 시원하게 나가,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훨씬 매끈해, 훨씬 부드러워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는 얘보다 TC260이 더 부드러웠거든요. 변속기와의 조화도 그렇고 하체 느낌과도 잘 맞았었어요. 그리고 이 TC300은 260보다 좀 단단합니다. 그래서 전에 TC260 때는, 아이고야, 그 뒷자리 시승기도 보여드리면서 와, 이 정도면은 많이 좋아졌다고, 뒷자리에다가 가족 태우고 달려도 그렇게 막 멀미 난다고 욕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차는 이상하게 좀 단단한 느낌이 생겨가지고, 그렇다고 전에 페이스리프트 전만큼 막 퉁퉁 떨어지는 그 느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차가 탄탄함을 넘어서 좀 많이 단단해요. 예. 아이고야, 차가 내는 사운드는 되게 적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도 그렇고요. 얘 유리는 이중 접합이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보통보다 조금 두꺼운 유리를 썼고요. 근데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젤차 수준으로 흡차함에 신경 썼다는 것과 맞물려서, 그리고 또 뭐야,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과도 맞물려서 차 안으로 들어오는 사운드는 소음은 되게 적습니다. 정숙성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뭐 소나타 수준? 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소나타보다 좀 조용할 수도 있나? 조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 타보니까 지금 이 물이 막 바닥에 튀잖아요. 그때 좀, 이건 뭐 근데 모든 차가 그렇지만, 그리고 시야도 좋고요. 그 A필러가 좀 두껍습니다만 여기를 깎았죠. 그래서 측면 시야 그리고 대각선 시야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에어로 블레이드도 적용됐어요. 지금 와이퍼도. 워셔액은 그냥 앞에서 엔진 후드 밑에서 쏩니다. 이 볼륨 조절은 이것도 좀 에어컨처럼 다이얼 하나 빼놓지 아쉬운 부분인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근데 계산기 두들겨서 내놓은 결과니까 뭐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래도 페이스리프트 치고는, 부분 변경 모델이라는 거 치고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브레이크는 이전에 탔었던 TC260과 마찬가지로 살짝 유격이 있고요. 그리고 올라올 때도 바로 확 올라오는 그런 담력은 아닙니다. 좀 느슨하게 올라오는 브레이크예요. 지금은 마이센스로 제가 댐핑을 스포트로 뒀었군요. 컴포트로 바꾸면 확실히 그 부들부들한 승차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액티브 댐핑 컨트롤 들어간 게 이제 TC300에서는 큰 추가된 기능인데, 와, 이게 모드 간의 차이가 꽤 나네요. 지금 컴포트, 아이고야, 이거 뭐 컴포트로 뒀을 경우에는 상당히 부들부들한데요. 야, 이거 좋네. 가변 댐핑 제어, 이거를 컴포트로 두고 달릴 경우에는, 네, 레귤러로 바꿔볼게요. 예, 좀 전에 부들부들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좀 단단해집니다. 근데 이 상태여도 괜찮아요. 레귤러로 둔다 해도, 레귤러로 둬도 충분히 일상적으로 달릴 수 있는, 일상적으로 불편하지 않을 수준입니다. 근데 스포츠로 두면 요런 요철을 지금 저속으로 가는데 투둑투둑투둑 하면서 노면 탄다고 그러잖아요. 소위 그 노면 탄다는 게 확 느껴지네. 이게 얘가 그리고 프리미어라서 19인치 커다란 휠을 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그거보다도 좀 더 크게 그런 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는 뭐 VA 사운드예요. 레귤러로 둬야 그나마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엔진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얘가 그리고 이렇게 지금 터보리그가 돌다가 한 번 터질 때 두 번 터지는 것 같은 느낌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를 꾹 밟고 있으면 한 번 터보리그가 끝나면서 부와 이렇게 가는 거. 그 충격, 진동 같은 것은 이 하이드로부시하고 모듈러 밸브 걔네들이 열의를 하는 거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어떤 완만하게 충격이, 그러니까 댐핑 컨트롤에 따라서 댐퍼가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거나 아니면 반발시키거나 뭐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차이가 전엔 되게 극명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는 되게 좀 더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티다가 확 충격이 올라가거나 이랬었다면, 지금은 쭉 이렇게 가는 쪽으로 좀 그래프가 달라졌습니다. 가변 댐핑이 컴포트하고 스포트 간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많이 나네요. 어휴. 그래가지고 그 차이가 커서 컴포트로 두고 달리면 결코 그렇게 단단하다고 딱딱하다고 느껴질 일 없겠어요. 지금 이제 시속 뭐 그렇게 빠르지 않은 상황에서도 악셀을 해보면 얘가 그리고 토크 스티어가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항상 우측으로 쏠리는 260 때는 못 느꼈던 300에서 확실히 그 출력이 높다 보니까
느껴지는 부분이겠습니다. 아쉬운 부분 중에 또 하나는 시프트 패드를 좀 갖췄으면 어땠을까 싶은 건데, 이 게트락 7단 DCT가 그래도 제법 열의를 하거든요. 변속을 잘 하는데, 그래도 운전자 임의대로 이 시프트 패드를 이용해 가지고 뭐 저단으로 내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속을 한다거나 그러고 싶은 때가 심심찮게 생기는 게 있어 가지고, 뭐 엔진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근데 얘는 그게 없어서 지금도 저런 떨어질 때 느낌이 전보다 많이 정리가 됐네요. 근데 이게 7단 DCT가 가끔 올려야 되나 내려야 되나 막 이렇게 머뭇거린다기보다 바로 그냥 머뭇거리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타이어는 바꾸면 좋겠어요. 지금 마제스티 솔루스 들어간 게 중형 세단에서 좀 이를테면 막 그랜저 뭐 이런, 얘는 근데 어쨌거나 지금 SM6 혼자서 소나타랑도 싸우고 그랜저랑도 싸우고 해야 되니까 그런 좀 타협을 해가지고 선택한 거긴 하겠는데, 이 성격에는 좀 더 스포티한 하이그립 타이어까지도 아니고 좀 더 그립 좋은 타이어만 끼워도 차 성능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더 뉴 SM6 같은 경우는 TC260이든 TC300이든 이전 페이스리프트 전 대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이런 SM6의 디자인은 여전히 디자인은 좋잖아요. 그리고 또 앞뒤 이번엔 램프도 바꿔서 그런 주르륵 켜지는 램프도 그렇고 형태도 달라졌고, 또 LED 매트릭스 비전, 그 LED 18개 집어넣은 그런 기술도 들어가서 여러모로 상품성은 좋아졌습니다. 그만큼 가격도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선택하신다면 또 만족할 차일 것 같아요.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은 차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르노 삼성의 더 뉴 SM6 TC300 프리미에르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